MBN 박지현 전무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돈 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하나은행의 고재필 PB센터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제 뭐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뭐 조금씩 뭐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우리 재테크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뭐 가이드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돈을 마련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른 그 정의는 확실하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지식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목돈을 좀 쉽게 또 원금을 지키면서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좀 세워야지 되겠죠. 목돈을 내가 얼마까지 만들 거냐, 뭐 5천만 원을 만들 거냐, 1억을 만들 거냐. 제일 먼저 이제 거기에서 써야 될 전략은 목돈을 만들 때 변동성 있는 상품에 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금 보장형 상품들을 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내 원금은 지키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조금 안타깝기는 하죠.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자가 내 목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놨을 때 거기에 붙는 이자가 적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금을 지킨다라는 거는 흔히 그냥 은행의 적금을 일단 활용을 해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은행 적금 한다. 그러면 내가 목돈을 한 달에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넣겠다. 5년 동안 60개월을 넣겠다. 그럼 6천만 원이니까 5년 뒤에는 6천만 원에다 이자 붙으니까 뭐 한 세금 떼고 한 6,500만 원 정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너무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목돈에 내가 목표치 목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조금씩 나눠서 예를 들어 1,000만 원까지 원스텝,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까지 원스텝에서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5년짜리 적금을 해놨을 때 중간에 일부 중도해지를 또 해야 돼. 물론 원금이 마이너스 나지는 않지만 일부 중도해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율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년짜리 정기 적금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금융기관에 가서 많이 상담들을 해보시면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투자 상품을 또 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펀드라고 하죠. 내가 성향이 약간의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일부분을 투자 상품인 펀드의 적립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동성이 있는 그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꼭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하시겠다라는 거를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무조건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나오고요.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봐야 될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적금 대비 수익률이 배 이상 1년 반에서 2년 불입을 하고 나서 그 정도 수익이 나오시면 무조건 환매를 하셔서 목돈을 챙기셔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많이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과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가입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보통 연금형 상품인데요. 연금형 상품은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이익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를 해주니까요. 다만 이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나이인가를 본인께서 꼭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목돈을 마련을 해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집을 살 때나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목돈을 차근차근 마련을 해서 시드머니로 쓰셔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연금형 상품은 기본적으로 내 노후 대비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대이신 분이 연금형 상품의 그 세제 혜택 원금 한도가 연간 700만 원까지거든요. 700만 원까지 다 넣으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죠? 예. 세제 혜택이 있어도 그거를 포기하고 일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돈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네. 아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돈이 됐을 때 그때는 그걸 또 어떻게 또 운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확히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00만 원을 내가 마련하는 전략인데 고재필 부장이 얘기하는 게 1년 단위로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1년 뒤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목표 5,000만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1,000만 원이 목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1,000만 원은 절대 변동형 상품에다 넣지 말고요. 이제 금리가 낮더라도 원금 보장형인 뭐 은행의 정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저축은행에 조금 더 금리가 높은 데든가 이런 데다가 예치를 하시면서 다음에 또 목돈이 나오는 거를 또 합산을 해서 얹히고 해서 내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원금을 지키는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목표에 도달을 했는데 내가 내 생애 주기에서 어디 사용하고 남을 돈이 일부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투자형 상품으로 얼마를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하고 내가 적금을 들어 이 이자 수익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나은 건지 그대로 적금을 상품을 가져가는 게 나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뭐 대출 금리가 높은 게 당연히 그건 먼저 갚아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목돈을 마련한다라는 건 물론 유동성 자금을 내 생활비 이외의 유동성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내가 빠듯하게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돈을 전부 다 목돈 마련 전략에 적금에다 다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게 되면요. 유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약 1,000만 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 500만 원 정도에 가지고 가야 된다. 뭐 한 2,0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정도의 유동성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동성이 얼마 정도 내 통장에 일반 통장에 있어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직장인들이나 상속 증여를 많이 받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내가 돈을 벌어서 목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부채를 안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집값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 적금이 3%고요. 대출 금리가 3%예요. 그러면 대출을 갚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기 적금 3%에 대해서는 정부에다 세금을 15.4%를 내야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5.4%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갚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지만 유동성 자금을 먼저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출을 갚는 걸 좀 약간 지양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레버리지는 같이 들고 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PB 센터 뭐 부자 계시니까 여러 가지 또 요즘 재테크 관리나 뭐 부동산 시장도 있고 뭐 좀 조언하고 싶은 코멘트나 뭐 있으면 좀 전에 제일 먼저서부터 이거 정도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 꼭 지켜야 되실 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의 룰을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목돈 마련 전략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상담을 해주세요. 목돈 마련 그러면 50% 룰이라는 거를 조금 들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룰이라는 건 아까 목돈을 마련할 때 투자형 상품하고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병행을 할 때도 내가 투자 성향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많이 감수를 하더라도 절대 50%를 넘지 말아라. 변동성 있는 상품에는. 네. 또한 일정 부분의 그 목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투자형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도 50%를 넘지 말아라. 네. 내가 어느 정도 집을 장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완전히 여유 자금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50%가 됐든 30%가 됐든 나만의 원칙을 지켜서 절대 그 이상의 변동형 상품에는 조금 지양을 하면서 안전하게 목돈을 좀 마련을 해가서 시드머니를 좀 많이 확보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재필 부장과 함께 목돈 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